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8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들이 점점 커갈수록 아빠의 빈자리가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빈자리가 느껴진다고 해서 이혼을 후회한다거나 아들을 아빠와 만나게 해주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네요. 저에겐 미운 남편이라도 아들에겐 하나뿐인 아빠인데 어떻게 그리도 매정한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은 사연을 들어보시면 완전히 바뀔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 몇 번이나 확인했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된 부부였어요. 신혼 때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해 싸우기도 했고, 다행히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나서는 예쁜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죠. 어느새 그 사랑스럽던 아들은 장난기 가득한 5살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둘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째를 가지기엔 다소 늦은 나이인 듯 했지만 평소 남편이 딸을 꼭 갖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저 역시 외로워 보이는 아들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남편이 딸을 원한다고 해서 아들을 홀대한다거나 아들에게 무심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아들과 잘 놀아줬고 퇴근길엔 꼭 아들을 위해 선물 하나는 사오는 다정한 아빠였죠. 정 줄 게 없으면 과자 한 봉지라도 사왔으니 말이에요. 이렇듯 남편은 아들을 매우 아꼈고 저와 대화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뜻을 충분히 존중했기에 가족 계획도 기분 상하는 일 없이 세웠어요. 한쪽이 강요하면 자칫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 다행이었죠. 저희뿐만 아니라 양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에선 그 흔한 시집살이 한번 시키는 일이 없었고 친정에서도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저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자주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감기나 장염이긴 했지만 그 증상은 절대 단순하지 않았죠. 매번 열이 높게 오르고 떨어지지 않아 입원을 하곤 했으니까요. 물론 집에서 끼고 키우던 영유아기와는 달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면 각종 질병을 달고 산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아이가 감기에 걸릴 때마다 입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은 감기가 시작된다 싶으면 무조건 고열을 동반하고 가끔은 폐렴으로 진행되기까지 했어요. 열은 잘 떨어지지도 않아 입원을 해야 했고요. 여보, 민이 또 열나. 39도가 넘었어. 또? 감기 기운 없었잖아. 감기 기운은 분명 없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또 입원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가방 챙길게. 당신은? 알고 있어. 난 민이 울지 않도록 잘 보고 있을게. 울면 열이 더 오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각자 역할을 딱 분담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익숙해졌고 아들이 아픈 상황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걱정은 늘어만 갔어요. 어른이 아파도 걱정인데 아이가 그렇게 자주 아프니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 당시 제가 일을 쉬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맞벌이를 했다면 병간호 때문에 한 명은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싸우느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을 테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그런 감정 낭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면 자연스럽게 남편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주곤 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주말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체온을 재보니 꽤 높게 측정되었고 가지고 있던 비상약을 먹여봤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어서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에 아들은 응급실을 거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열감기에 걸린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픈 일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랑 차가운 물로 씻었어. 나는 차갑다고 계속 소리쳤는데 아빠가 계속 찬물만 틀었어.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여름에도 아이를 찬물로 씻기지 않는데 하물며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 쌀쌀한 날씨에 아빠가 찬물로 씻겼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종종 꿈을 현실처럼 이야기하기도 했고 없던 일을 사실처럼 말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예 없는 말이라고 하기엔 설명이 꽤 구체적이기도 했고 확신에 찬 아들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여보, 혹시 민이 오늘 찬물로 씻겼어? 어? 오늘? 나 외출했을 때 민이 찬물로 씻겼냐고. 민이 말로는 아빠가 차가운 물로 씻겼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 민이가 차가웠대? 나는 미지근한 물로 씻겼다고 생각했는데 민이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았나 보네. 그래서 갑자기 열감기에 걸린 건가? 어떡해. 나 때문인가 보다. 어쩐지 씻고 나와서 민이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긴 했어. 미안해. 어이구, 호들갑은. 됐어. 우리랑 아이가 온도를 좀 다르게 느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부턴 신경 써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면 되지 뭐. 일단 지금은 열 좀 떨어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쉬어. 내일 또 출근해야지. 알겠어. 민희한테 아빠가 미안해한다고 꼭 전해줘. 남편이 너무나도 미안해했고 또 실수였다고 하니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엔 엄마보다 육아를 더 잘하는 아빠들이 많다고들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런 아빠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7일 동안의 입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내 데리러 온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성 들여 밥상을 차려놓은 것은 물론이고 대청소를 비롯해 이불 빨래까지 싹 해놓았더라고요. 어머나, 이불 빨래까지 다 한 거야? 이 음식들은 또 뭐야? 당신이 다 했어? 언제 이런 걸 다 한 거야? 언제 하긴 어젯밤에 다 해놓고 잤지. 청소랑 빨래는 틈틈이 해뒀고 아무래도 미니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집이 청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나, 정말 고마워. 다른 집 남편들은 집을 엉망으로 만들 줄만 알지 치울 줄은 모른다고 하던데. 우리 남편은 뭐든 이렇게나 잘하네.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걸어도 손색이 없겠어. 별 말씀을. 당신은 아픈 미니 돌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데 나 혼자만 편하게 지내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집안일 다 해놨어. 일단 난 회사에 다시 가야 하니까 민이랑 밥 먹고 푹 쉬어. 저와 아들을 무사히 집에다 데려다주고 회사로 돌아가는 남편을 보며 정말 이런 남편은 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남편이 없긴 없더군요. 그걸 너무 늦게서야 깨달은 것이 큰 한으로 남기는 하지만요. 하여튼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난 후 가정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아들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장염에 걸려 또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점점 입원이 잦아지고 그 주기도 짧아지니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리 유치원에서 이런저런 질병들을 옮아온다고들 하지만 이쯤 되니 아들의 입원이 오롯이 제 잘못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덜컥 겁이나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지만 아들에게선 별다른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저 제 걱정만 커져가고 있을 뿐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유치원에서 뭘 먹었는지 물어보니 식단표에 기재된 음식들과 같은 것들만 말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저 의아하고 걱정스럽던 그 순간 아들의 입에서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아빠랑 빵이랑 우유 줬어. 그런데 맛이 없었어. 이상했어. 뭐? 아빠가 준 빵이랑 우유가 이상했다고? 아빠가 준 거 맞아? 유치원에서 먹은 게 아니고? 응, 아빠가 줬어. 엄마 몰래 빨리 먹으라고 했어.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으면 안 되는데 민이 예뻐서 주는 거라고. 또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아들은 흰우유와 빵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런 아들의 입에서 맛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니까요. 거기에다 그냥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니. 다른 사람도 아닌 친아빠가 상한 것을 줬을 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씻길 때 물 온도를 잘못 맞춘 거야 실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상한 우유와 빵을 줬다는 것은 우연이나 실수라고 하기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들의 몸이 안 좋아졌던 날들도 떠올랐어요. 높은 확률로 아빠와 둘만 있는 날에 입원을 해야 할 만큼 아팠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의심스럽기 시작한 순간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저의 의심일 뿐이었고 확실치 않은데 아들에게 괜히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진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 말을 돌린 후 아들의 기분을 맞춰주며 병간호에만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퇴원날이 되었어요. 다른 때와는 달리 남편이 그날따라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시간을 내지 못한다며 아들과 함께 조심해서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던 같은 동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 어디 다녀오나 봐요? 아, 네. 애가 아파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어요. 어머나, 애도 엄마도 고생 많이 했겠네. 그나저나 아들이 몸에 열이 많은가 봐요. 네? 저희 아들요? 네. 저번에 보니까 아빠랑 아들이랑 둘이 산책하러 가던데 날씨가 쌀쌀한데 아들은 민소매티에 팬티만 입혀 나왔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서 왜 애는 옷 입히다 말고 데리고 나왔냐고 하니까 애 아빠가 아들이 열이 많아서 옷을 잘 안 입으려고 한다던데? 네? 그때가 언제였는데요? 저번이라고 하면 여름이 끝나갈 때쯤이었을까요? 아니, 그때 정도만 됐어도 내가 그런 간섭은 하지 않지. 아마 한 달도 안 됐을 거야. 본인은 외투까지 걸쳤는데 애는 그리 얇게 입혔으니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였어. 아, 남편은 외투도 걸치고 있었어요? 그래, 그때는 그런가 하고 넘겼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 엄마 만나면 이야기해줘야겠다 싶었어. 날씨가 쌀쌀한데 그 차림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왜, 아빠들은 애가 원하면 뭐든 그냥 해주니까 그렇게 입힐 수도 있지만 이런 날씨에 애가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 아, 그렇긴 하죠. 애아빠한테 애가 원해도 얇게 입히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겠네요. 감사해요. 역시나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늘 땀을 흘리고 몸에서 열이나 더워한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들은 열이 많기는커녕 아기 때부터 추위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옷을 두껍게 입는 것을 좋아하는 조금 특이한 아이였어요. 일단 대충 대답을 얼버무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입원해 있느라 제대로 씻지 못한 아들과 간단히 샤워를 할 때였어요. 세면대 위에 웬 렌즈통이 떡하니 올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 역시 눈이 좋은 편이라 안경도 끼지 않는데 왜 화장실 세면대에 렌즈통이 있는 것인지 참 의아하더군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쓰레기통에선 쓰고 버린 일회용 컬러 렌즈통이 발견되었고 침대 베개에선 제 것과 색깔도 길이도 다른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죠. 증거들을 놓고 보니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그 외도를 위해 아들이 이용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충격이 크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좀 더 상황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게 그 어떤 추궁도 하지 않기로 했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그저 남편을 지켜보기로 하면서요. 단 혹시 모르니
남편과 아들이 단둘만 있게 하는 일은 없도록 했어요. 그 후로 티를 내지 않고 남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살펴봤지만 남편은 평소와 다름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좀 늦었네? 요즘 회사 비상이야. 중요한 계약 앞두고 전 직원이 야근 중이라니까. 그래? 힘들었겠네. 그런데 손에 그건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어제 드라마 보다가 매운 닭발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사왔지. 이건 당신 닭발이고, 이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오늘은 늦는 대신 야식거리 좀 사왔어. 잘 먹을게. 어? 당신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왜? 민이 또 어디 아파? 아니, 어디 아프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러면 이건 내일 먹고 오늘은 일찍 자. 그렇게 피곤해서 어떡해? 내가 씻고 와서 안마라도 해줄까?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병원부터 다녀와. 알겠지? 다녀와서 나한테 연락도 좀 하고. 혹시나 계속 기운 떨어진다 싶으면 한의원에 가서 약이라도 지어 먹어. 금액은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여전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늘 그렇듯 가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자는 사이 휴대전화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허무할 정도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이 모든 것이 그저 혼자만의 이상한 오해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냥 남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인지 남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밖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술을 잔뜩 마셨는지 고주망태가 되어 잠이 드는 순간에도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남편이 이상해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다시 살펴보았죠. 그곳엔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앱이 있더군요. 그건 바로 커플끼리만 사용한다던 앱이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숨김 기능을 사용해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요. 남편은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이 앱을 통해 상간녀와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추억이랍시고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를 단 하나도 지우지 않고 남겨놓은 것인지 두 사람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었던 순간부터 최근의 대화까지 고스란히 있더군요. 자기야, 오늘 마감 언제 해? 자기가 해? 아니, 마감할 알바생 구했어. 오늘 자기 반차 썼다고 했지. 바로 가게로 데리러 와. 데이트하러 가자. 저녁도 나랑 먹고 가면 좋은데.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며칠 전에 아들 퇴원했잖아. 아무래도 한동안은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하긴, 그러면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게로 와. 점심만이라도 나랑 먹고 오늘 근교로 드라이브도 가고 그러자. 그래. 바쁜 거만 빨리 마무리해놓고 갈게. 힘들거나 무거운 거 옮기는 일은 하지 말고 둬. 내가 가서 해줄 테니까. 역시 다정해. 이래서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라니까. 아주 사랑이 넘치는 연인 관계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꽤 큰 카페를 운영하는데 상간녀 쪽에서 유부남인 남편에게 먼저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남짓된 듯 했고 그날 술에 취한 남편이 기분이 좋은 이유도 그 여자 때문이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우리 아기 나 닮은 예쁜 딸이래. 뭐? 그게 정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래? 나는 딸바보 아빠가 될 팔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덕분에 내가 딸 가진 아빠가 다 되네? 여보세요. 예비 딸바보 아버님. 그래서 이혼은 정말 언제 할 거예요? 설마 우리 귀한 딸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생각은 아니지? 그럴 리가. 기다려봐. 조만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할 테니까. 이혼 얘기를 꺼내면 그 여자가 반박은 좀 하겠지만 아들에 대한 모든 권한 포기하겠다고 하면 이혼해 줄 거야. 그래? 어쨌든 큰 소리 안 나게 자기가 알아서 잘 이혼해봐. 위자료는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방향으로 말이야. 그럼 걱정하지 말고 좀 쉬고 계세요. 내가 오늘 일찍 끝내고 가게로 갈 테니까. 네. 상간녀는 임신 중으로 남편이 그렇게나 바라던 딸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놈은 기분이 좋아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이 큰데 더 큰 충격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이 아들을 일부러 아프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의 예상대로 남편은 제가 자리를 비울 때면 술을 쓰곤 했어요. 아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도록 말이에요. 아들이 입원해서 저도 함께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외박을 일삼았더라고요. 한마디로 상간녀와 지내기 위해 아들을 아프게 했던 것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아들이 장염에 걸린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자기 아들 입원하면 자기 집에서 시간 보내면 안 돼? 사람들 눈 피해서 잘 들어가면 되잖아. 응? 우리 집?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기는. 나도 자기가 사는 집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그 집처럼 꾸며놓고 살 텐데, 미리 체험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고 싶어서. 왜? 안 돼? 그래, 그러자. 그런데 미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감기 걸리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엔 감기 말고 장염 걸리게 하면 되지. 애들은 이런저런 병 유치원에서 많이 옮아온다며. 어른들도 조금만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데 애는 오죽하겠어? 이번엔 상한 것 좀 먹여서 배탈 나게 하면 될 거야. 그럼 그럴까? 일단 알겠어. 와이프 없을 때 준비해서 먹여야겠네. 그래. 너무 팍 상한 건 위험하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될 거야. 애들은 아무래도 어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알겠어. 조금 이따가 보자. 퇴근하면서 가게에 잠시 들렀다가 갈게. 대화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들을 아프게 했던 건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상간녀 역시 이 추악한 일에 한몫하고 있었고, 그날도 매번 하던 대로 두 사람이 작당을 해 아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었어요. 그 후에는 상간녀의 집이 아닌 저희 가족이 살던 그 집에 머물렀고요. 어쨌든 그 덕분에 상간녀의 흔적이 집에 남게 되었고,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죠. 드디어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술에 취해 잠이 든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을 만큼 치가 떨려오더군요. 사실 다른 여자에게 미쳐서 저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해요. 물론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사람이니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여자에게 미친놈이라고 한들 아들이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자기 핏줄인데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입에서 욕만 나오더군요. 거기에다 상간녀가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면서도 웃고 있는 꼴이라니. 여러모로 그냥 이혼만 하고 넘길 건 아니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더군요. 버젓이 가정이 있는 남자가 이런 쓰레기라니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외도뿐이었다면 바보같이 울었겠지만 아들이 연관되었으므로 엄마로서 처리할 일이 많았거든요. 마땅히 가져야 할 슬퍼할 시간도 아깝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곧 정신을 차려 두 사람의 외도 증거들을 제 휴대전화로 다 옮겼고 상간녀의 가게와 집 주소도 다 따로 저장해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시댁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죠. 다른 건 몰라도 손주 사랑이 남다른 시댁이었던지라 아무리 자식이라고 한들 남편의 만행을 알게 되면 그냥 넘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인내심을 쥐어짜 하루하루를 버티니 대망의 디데이가 다가왔고 천연덕스럽게 남편에게 친정에 가서 며칠 지내고 오겠다고 했어요. 여보, 나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그러는데 민이랑 친정에 가서 며칠 있다가 와도 될까? 어? 민이랑? 며칠이나? 한 이틀? 일단 가보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왜? 혼자 있는 거 싫어? 아니. 당신이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내가 좀 참아야지 어쩌겠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 당신도 알다시피 나 혼자서도 잘 지내잖아.
난 정말 괜찮으니까 당신이 회복됐다 싶을 때까지 있다가 와. 오기 전에 미리 연락만 좀 주면 돼. 애써 입꼬리를 단속하려 애를 쓰는 듯 했지만 실룩실룩 웃고 싶어 안달이 난 꼴이 참 볼만하더군요. 그 입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고 또 참았는지 모릅니다. 아직 엄청난 복수가 남아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오후 시부모님을 만나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어요. 남편의 회사가 보이는 구석에 몰래 숨어서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르게 퇴근한 남편이 상간녀의 가게로 향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기도 했고 워낙 인기가 많은 가게라 손님들이 꽤 많았는데도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 손을 맞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것을 지켜본 저와 시부모님은 지체하지 않고 가게로 들어갔죠. 종업원들은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상간녀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대화만 나누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그러면 최소한 이틀은 나랑 있을 수 있는 거네? 나 오늘도 자기네 집에서 잘까? 아니, 그건 좀 불안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집으로 올지 모르는 일이잖아. 혹시나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치면 도망칠 곳도 없다고. 우리 자기 지금 임신 중인데 놀라면 안 되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시켜 먹자. 나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아. 그래, 다 먹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나저나 뱃속에 있는 우리 꼬물이 먹성이 좋나 보네. 자기가 뭐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봐. 예전에는 내가 뭘 해줘도 그냥저냥 먹었는데 요즘엔 뭐든 잘 먹어서 보기 좋아. 이러다 나 살 너무 많이 찌면 어떡해? 난 출산 후에도 날씬하고 싶단 말이야. 자기는 살찌는 체질도 아닐 뿐더러 살쪄도 여전히 예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난 어떤 모습이든 다 좋으니까 말이야. 정말? 그나저나 이제 진짜 이혼 이야기 꺼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무슨 트집을 잡아서 이혼하자고 할까 고민 중이야. 미니가 이 타이밍에 또 아파지면 참 좋을 텐데. 그걸 핑계 삼아서 싸움을 시작하면 될 것 같고. 뭐가 걱정이야? 입원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감기는 또 걸리게 하면 되지 뭐. 하긴 이번에는 입원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아프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아기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조만간 좋은 소식 가지고 올 테니까. 반신반의하시던 시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굴이 차마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온 그 순간 시부가 남편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고야 말았죠. 이 미친놈아, 뭐가 어쩌고 좋지? 입원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아프게만 하면 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러고도 아이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게야? 그러면서 시부는 남편을 향해 호통을 내질렀고 그와 동시에 시모는 상간녀의 머리에 손을 뻗었어요. 이 지옥에서도 안 받아줄 모진 인간 같으니라고. 뱃속에까지 있다는 인간이 뭐? 감기 정도는 또 걸리게 하면 돼? 네가 그러고도 엄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시모가 거친 손길로 머리를 잡자 영문을 모르는 상간녀는 도리어 큰 소리를 내며 시모를 뿌리쳤어요.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할머니, 노망 났어요? 나 알아요.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놓으라고요. 상간녀가 시모를 있는 힘껏 떼어내자 시모는 바닥에 고꾸라지게 되었죠. 그 와중에 자신의 엄마가 바닥에 엎어진 꼴은 또 보기 싫었는지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시모를 부축하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아들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는 듯 뿌리쳐버렸어요. 순식간에 가게 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머리를 쓸어올리며 한숨을 쉬어대던 남편은 시부를 향해 묻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상간녀의 가게까지 찾아왔는지 말이에요. 아버지,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설마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 이놈아, 다 알고 찾아왔다.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그딴 짓까지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인 게야?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 다 아시는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저 이 여자랑 만나고 있어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집사람이랑 헤어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바람이나 비운 주제에 태도가 아주 당당하구나. 막말로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조광지처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남자로서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태연한 얼굴로 용서가 아닌 이해를 구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외도를 비롯해 그간 남편이 아들에게 한 짓까지 읊어주며 소리쳤죠. 이 녀석아, 외도를 저지른 것도 큰 죄이지만 네가 저지른 더 큰 죄는 따로 있지 않느냐. 아비라는 인간이 저간 여자랑 외박이나 하려고 제 자식을 아프게 해? 그게 인간으로서 아빠로서 할 짓이야? 도대체 여자한테 얼마나 미쳐있으면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제 자식을 그리 아프게 할 수가 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말이야. 시부가 남편의 잘못을 모조리 말하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는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니라고요. 여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지금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건 맞지만 나 가정에 충실하고 우리 아들한테 잘했던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나도 내가 당신을 잘 아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더라. 당신 우리 미니 감기 걸리라고 일부러 찬물에 씻기고 얇은 옷 입힌 것도 모자라 배탈 나라고 상한 빵이랑 우유까지 먹였다면서?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야.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도저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자 이번에는 상간녀까지 나서더라고요.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가게 안에 지금 다른 손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다들 너무 흥분하셔서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자리에 앉고 나서 차분히 이야기해요. 상간녀가 애써 분위기를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그 말도 안 되는 차분함에 더 큰 분노를 느낀 시모가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뭐? 흥분?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장가 가서 잘 살고 있는 남의 아들 꼬셔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주제에 뱃속에 애를 가졌다고? 이혼을 빨리 하라고? 그렇게 급했어? 네 자식만 아비 있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이야? 그렇게 자식한테 아비를 만들어주고 싶었으면 이딴 불순한 만남 자체를 가지지 말았어야지. 어디서 감히 남의 귀한 손자를 아프게 해? 시모까지 나서서 세세하게 잘못을 짚어내니 남편은 더는 변명해봤자 소용없는 짓이란 걸 깨달은 듯 했어요. 그래서 외도 말고 나머지는 절대 아니라고 하던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너무 사랑하니까 매 순간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이 죄는 아니라는 말을 해대더니 지금은 사랑하는 여자와 그저 함께 있고 싶어 그딴 짓거리를 했다고 하니까요. 아니, 애초에 그게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머릿속이 궁금해지더군요. 더 가관인 건 상간녀였어요. 감히 자기도 나설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남편 놈의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손바닥을 비벼대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네, 맞아요. 저흰 그저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다 밝혀진 김에 이혼해주세요. 이혼만 해주시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요. 자기가 벌을 왜 받아?
홀몸도 아닌 사람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자기 몸이나 신경 써.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해서 미안해. 많이 놀랐지? 정말로 충격을 받은 세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남편 놈은 상간녀만을 신경 쓰기 바쁘더군요.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손발이 다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시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손바닥에 감정을 듬뿍 담아 남편의 얼굴을 그대로 내리쳐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일러주었죠. 앞으로 두 사람에게 닥칠 현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잘 들어라. 너에게 주기로 했던 내 재산은 손주한테 줄 테니 그렇게 알거라. 재산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난 너 같은 자식은 없는 셈 치고 잘 살아갈 테니까 너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여자와 잘 살거라. 남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듯 토끼 눈을 뜨고 시부를 바라보더라고요. 시부는 그런 남편의 눈길을 사뿐히 무시한 채 남편보다 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있는 상간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나 무사히 출산한다고 해도 우리 집에 찾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게나. 난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보고 싶지도 않고 내 손주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 아기 얼굴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내 집에 올 생각도 하지도 말란 뜻이야. 시부는 단단히 결심한 듯 너무나 단호해 보였어요. 남편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지 남편이 시부의 결정에 토를 달더라고요.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아버지 친자식은 저라고요, 저.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한 푼도 안 주시면 앞으로 저랑 이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혼자 벌어 먹고 살 만큼의 능력은 충분히 키워주고 출가시켰고 그 덕에 번듯한 회사도 다니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게야?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 더는 해줄 마음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저한테 주실 재산을 미니한테 다 주신다고 하실 수가 있냐고요. 제가 아버지 친자식이잖아요. 아까부터 시끄럽게 친자식 타령을 하는데 그러는 너는 친자식한테 어떻게 그딴 짓거리까지 한 것이야? 내가 너한테 할 일들은 네가 네 자식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더는 긴 말하지 마라.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수록 시부는 더욱 단호해져만 갔어요. 결국 궁지에 몰린 남편은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제게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아무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당신이 아버지 재산 미니한테 안 줘도 된다고 그 한마디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당신 정말 이대로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야? 내가? 당연히 이대로 가만히 듣고만 있을 리가 없지. 그렇지. 역시 당신이 양심은 있어. 살짝 떠보자 남편이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한심스럽게도 희망에 찬 눈빛을 날리는 남편을 보는데 어찌나 비웃음이 나오던지 참지 않고 썩은 미소를 날려주며 말해주었죠. 절대 가만히는 못 있지. 네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이 있는데. 앞으로 기대해. 당신이랑 저 여자가 나랑 내 아들한테 한 짓 증거로 다 남겨뒀고 그 덕에 고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도 준비 잘해두는 게 좋을 거야. 빠져나갈 구멍이라곤 없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경찰에도 신고할 생각이니까.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고 상간녀에게도 할 말을 해주었어요. 아, 그리고 딸 임신했다고 하던데 축하해? 태교 지금부터 잘해야 할 거야. 보니까 우리 아들 괴롭히는 걸 발벗고 도왔던데. 그쪽도 내가 신고할 거거든. 그렇게 되면 소송 준비에 경찰서 오가느라 태교는 꿈도 못 꿀 테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아기 낳아보면 알겠지만 엄마는 꽤 강하거든. 그래서 난 엄마로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상간녀 옆을 막고 서서 이상한 변명들을 늘어놓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상간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그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나만 괴롭혀. 나한테만 그러라고. 당신도 임신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아도 홀몸도 아닌 사람에게 이럴 필요까진 없잖아. 이럴 필요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아직까지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한테 모든 증거가 다 있다니까? 저 여자가 내 아들 아프게 만들려고 했던 것, 당신이 내 아들한테 한 짓, 그리고 나하고 이혼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까지 전부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말로 상황 더 악화시키지 말고 이혼 준비나 잘하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사랑한다던 저 여자 손 꼭 붙잡고 출석이나 잘해. 알겠어?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여보는 무슨 여보야? 내가 이렇게까지만 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 지금 내 심정 같아서는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가까스로 참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제야 저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것도 싫어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도 시부모님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를 닥달해 상간녀의 부모님까지 만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여자 부모까지 만나서 다 알려주고 왔다. 당신의 딸이 밖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말이야. 우리만큼 충격이 컸는지 임신한 딸을 쥐잡듯이 잡아대더구나. 혹시나 그 부모의 그 자식이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부모는 제정신 바뀐 사람들인 것 같더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두 사람 어디서도 도움받긴 힘들 거야.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져도 우리 집은 물론이고 그 집에서도 안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이혼 잘하고 고소 준비나 잘하려무나. 그래 아가. 넌 다른 건 신경 쓰지도 말고 네가 해야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일 처리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우리한테 말하고. 그리고 재산은 아까 말했다시피 미니한테 물려줄 예정이니 그 돈으로 우리 손자 잘 키우고 너만 건강하게 잘 살면 돼. 그러면서 두 분은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모로 일이 잘 풀릴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두 분의 도움을 받으며 이혼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아들을 해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구치소 신세를 지게 할 수 있었어요. 상간녀는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모든 사실들이 밝혀져 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가진 돈도 하나 없이 친정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 역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이유가 소문이 쫙 나서 회사에서 바로 잘렸다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과 관련된 소문을 들었는데 전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와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죽고 못 사는 둘이서 평생 행복할 거라 생각했을 텐데 오래 가진 않았다고 하고요. 거짓골을 한 두 사람이 신생아를 안고 전 시댁에 찾아왔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나 찾아오지 말라 했거늘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왔더구나. 아기를 앞세워서 찾아오면 우리가 하는 수 없이 받아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지. 하지만 어림도 없지 암. 길바닥에서 며칠은 나뒹군 꼬락서니를 하고선 찾아왔는데 내 자식이지만 불쌍하기는커녕 통쾌하기까지 했어. 어머님, 혹시 저 때문에 못 받아주고 계신 거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들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난 이제 아들 없다. 아니, 우린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듣기론 그 녀석이 죄 취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고생을 좀 해봐야 자기가 무슨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잘 알지 않겠니?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걸 보니 그 여자 집에서도 문전박대 당했을 테고. 그딴 짓까지 하더니 꼴 좋다 꼴 좋아. 내심 통쾌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용서를 권했더니 전 시모는 단칼에 제 말을 자르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을 얹을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더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 수중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두 사람은 빠르게 거짓골이 되어갔고 잦은 다툼을 해대며 곧 이혼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식을 전해준 전 시모는 아기가 전 남편의 아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전 남편을 하나도 닮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상간녀를 닮은 구석도 없다면서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인간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길을 오가다가 마주칠 일조차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답니다. 이혼 후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계절은 반복되고 시간이 유수처럼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의 자리를 전 시부모님이 대신해주는 덕분에 아들은 제 우려와는 달리 잘 자라주었어요. 모난 구석 하나 없이 사랑 가득한 아이로 크고 있죠. 여전히 전 시부모님들은 아들과 저를 아껴주고 계시고 저 역시 감사한 두 분을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만행을 알고도 막상 이혼하려니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이혼하고 나니 요즘은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물론 전 시댁과 친정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활하진 못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진 것이 없더라도 저는 이혼을 했을 테고 그 후에 행복했을 거란 것이에요. 그러니 저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이혼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저 두렵다는 이유로 힘들게 살지는 마세요. 쓰레기 같은 인간과 계속 함께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저를 보세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저의 사연은 이제 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